이게 전기차 캐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제품을 내고 싸고 좋은 제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구매 소비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개차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2차전 섹터의 대세 상승 많이들 말씀하시는 빅뱅 폭발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필수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25년도, 26년도에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신차가 출시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차 사이클과 맞물렸을 때 폭발적인 이제 실적과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장에서 궁금해한 게 이제 곧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분명히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장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또 시그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 전망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이제는 2차 전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제가 중개차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2차 섹터의 그 대세 상승 많이들 말씀하시는 빅뱅 폭발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필수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25년도, 26년도에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신차가 출시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차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 맞물렸을 때 폭발적인 이제 실적과 이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7월 생산자 물가가 이제 2.2% 예상치 2.3보다 하회를 했고 전월비도 0.1% 정도로 올라서 이제 0.2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단 PPI 상승률 둔화로 인해서 9월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있는 상태고 뭐 B컷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달 B컷의 확률도 다시 50% 이상 넘어갔습니다. 지금 53.5% 나오고 11월과 12월에 각각 25bp 정도, 그러니까 연내 100bp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 될지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려 그러면은 9월달 되려면 일단은 BOJ가 달러엔 환율을 반드시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은 145엔으로 145엔? 145 깨지면 안 돼요. 만약 엔화가 더 높아지면 그러면은 시장 크래시 나옵니다. 급락 나와요. 시장 급락이에요. 지난번에 145 밑으로 141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이 났던 거로 봐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연중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왜냐면 엔화가 강세인데 그 금리 인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엔화가 멈춰줘야지. 더 강세가 가면 안 되죠. 멈춰주고 달러가 약세가 가더라도 멈춰주는 의미가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BOJ가 사고 쳤던 거예요. 연준은 금리 인하해야 되는 BOJ가 사고 치는 바람에 금리 인하 못할 뻔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방어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면전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미국이? 네, 막아줘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마스 뭐 휴전 협상하고 그러면은 엔화 방어하기 어렵겠죠. 그 엔화 방어 안 되면은 이제 그때 금리 인하 못 해요. 그러면은 또 시장도 출렁이겠죠.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10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좀 그냥 선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환율 방어가 BOJ 환율 방어가 된 상태에서만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는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금 전면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그래서 미국이 자꾸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고 어렵지만 계속 지금 바이든이 가서 하려고 하는 거에 그럴 이유가 있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느긋해요. 이스라엘이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20년 후에는 이란이 훨씬 그 순수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출산이 줄고 있거든요. 반대로 늘고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란이 그 인구 구조 20년 후에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 시간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를 지금 오히려 원하는 이유도 트럼프가 될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이란을 어떻게든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해리스가 되게 되면은 전쟁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금리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그 자동차 할부 금리가 최고 등급은 8.98% 그리고 중간 신용 등급은 15.4%. 낮은 신용 등급은 20.4% 할부 금리를 부담하거든요.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죠.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중국 시장에다가 프로모션 할 때 모델 3랑 모델 Y 차량 구매 고객에게 5년간 무이자 할부 제공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자동차 작년에 이제 아이오닉 5라든가 현대기아차 전기차 뭐 할부금이 막 1%씩 깎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2차 전지주에 대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또 그렇죠. 이게 나올 이제 수 있다. 시장의 상승뿐만 아니라 이게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제품을 내고 싸고 좋은 제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구매 여력, 소비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이렇게 할부금리 높아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북미 시장이 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성장의 시장, 그러니까 성장을 기대를 하고 거기서 빅뱅폭을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는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화면 터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시장 크래시 나요. 잘못하면. 이게 지금 아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한 리스크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2차 전지의 문제 상황이 전체 아니니까요. 업황에 대한 그 지난 1월 같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몬데이처럼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유의주시하게 봐야 돼요. 트럼프 해리스 간의 뭐 그런 대선 결과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작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미국 대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미국 대선이 누가 내냐에 따라서 이 전기차 시장도 좀 업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호재로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뭐 그 바이든 정책을 어느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IRA법이라든가 뭐 반도체법 이런 것들은 뭐 그 차질 없이 오히려 더 해리스는 더 그 친환경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기차 정책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화될 쪽으로 가는 것이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없는 게 뭐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다 반대 나섰어요. IRA법 폐지 안 된다. 지금 그 IRA법에 의해서 그 예산의 한 84%가 공화당 지역 우세 지역에 다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일자리 만들고 업체들 다 공장 거기다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판세는 이제 해리스 쪽에서 넘어가는 분위기죠. 거의 지금 역전이 됐는데 여기서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허둥지둥 거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해리스에 대해서 약간 오바마 느낌이 나죠. 지금 이제 오바마 캠프에 있던 참모들이 다 지금 와가지고 해서 제2의 오바마 물결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 부통령 후보 월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약간 국민 아빠 느낌이란 말이에요. 국민 아빠.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이름에 국민이 붙으면 잘 못 이겨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라든가 벤스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아마 도덕적으로 민주당 가서 막 그 비난을 했는데 월즈는 한마디로 쟤도 둘 다 좀 이상해라고 딱 정리해 버리거든요. 그보다 좋은 표현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서민적인 입장에서 지금 해리스의 대통령 후보의 현재 부통령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합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럼 뭐 누가 되던 간에 2차 전지주에 대한 뭐 영향은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도 반대를 하고 또 하다못해 그 화석연료 업체들도 IRA법 폐지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이제 신기술, 청정기술 개발 통해서 거기 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EPA 국장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됐을 때 뭐 첫날에 뭐 전기차 의무화 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거에서 비판을 가했고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뭐 맨데이트를 얘기를 했는데 의무화 제도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연비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폐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폐지하려고 폐지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폐지를 할 시도를 하면은 수많은 단체와 뭐 업체들과 시민 다 소송으로 몇 년 끌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거 그냥 워딩만 그런 거예요. 워딩만 바이든의 반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워딩만 한 거고 이제 해리스를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밑창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 끌으냐면은 지금 특히 양극재를 예를 들면 양극재 기업들이 캐펙스를 발표를 쫙 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이 앞으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좀 쫄았을 것 같아서 추정치를 하향시키고 뭐 EU의 그 선거 지역이 바뀌었다, 뭐 EPP가 뭐 다수당 됐다 해가지고 2035년도에 내연기관차 폐지 금지가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하면서 후퇴할 것 같다 하면서 또 추정치 하향시키고 이랬거든요. 근데 EU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해리스 당선 확률이 높아져도 반영은 안 되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공화당 이렇게 IRA법 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도 그냥 추정치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캐펙스 투자의 절반 이하로 실적 추정치가 반영되어 있어요. 대체로 지금 전망치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캐중 구간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나중에 실제 금리나 들어가고 실제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또 ESS 시장도 성장하고 그런다 한다면은 나중에는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 날 수가 있고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VM 극한의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업황이 좋아졌을 때 그렇게 원가 절감이 잘 일어났을 때는 나중에는 이익이 시장의 여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선 쪽은 누가 되든지 간에 다르지 않다. 다만 뭐 민주당이 되면은 또 가속화될 것이고 트럼프가 돼도 상관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또한 전기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 좀 들어봤는데 뭐 새로운 소식 들려오면은요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